트럼프발 관세로 무역 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과 중국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게 될 텐데요. 이번 미중 고위급 협상 내용 자세히 분석해보고 향후 영향,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상황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0일과 11일이었었고요. 스위스 제네바 중립국입니다. 여기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회의 아마 미중 첫 번째로 만난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이번에 첫 번째 관세 협상 총평 좀 하면서 의미까지 파악해 보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요. 네. 이번에 회담이 가지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양국의 고위급이 처음 만난 회담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제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중국에서는 허리펑 부총리랑 이제 왕샤옹 공안부장 이렇게 가갖고 그렇습니다. 네, 회담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양국이 서로 으르렁하기만 했지 사실 화해 무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처음 테이블 세팅을 하는 고위급 자리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앞서 이제 누가 참여했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허리펑 또 국무원 부총리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도 했었습니다. 다 경제 전문가들인데요. 교수님, 아까 공안부장이었습니다. 왕샤오홍 공안부장 왜 왔을까? 역시 이제 펜타닐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여기서 많이 의미를 찾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익이 들어와서 중국에 처음에 관세율을 20%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같이 걸고 넘어가면서 중국에서 자꾸 펜타닐 원료가 밀수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그 후로 사람들이 표현을 펜타닐 관세 20%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남아있는 거죠. 네, 또. 남아있는 건데요. 이 왕샤옹 공안부장이 사실 겸직을 하고 있는데 뭘 겸직하고 있냐면 국가 마약 방지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딱 이분의 직함만 보더라도 왜 왔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분명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펜타닐 얘기를 걸고 넘어갈 거고요. 중국에서도 적어도 상징적으로라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분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회담에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왕샤옹 공안부장 참석이?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게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는 거 하나가 중국처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얼마 전에 관세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미국이 USMCA라고 하는 트럼프 1기 때 했던 관세 협상이 있어서 사실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이 나라들 사이에선 관세를 안 받고 있었는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갑자기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관세 25% 하겠다. 이유는 불법 이민자도 넘어오고 있고 펜타닐도 자꾸 이 나라들에서 넘어오고 있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캐나다 당시 트리도 총리랑 멕시코의 시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말하라고 별장으로 달려가서 하는 것이 뭐냐.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뭘 잘할 건데 그럼 앞으로 국경 수비를 강화하거나 국경에다가 약간 돈을 더 집어넣어서 국경에 대해서 좀 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속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냐면 이 나라들에 대해서 25% 관세했던 거 철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면 이 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했던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트럼프 1기 때도 있었던 얘기고 바이든 때도 있었던 정책들의 그냥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들의 패키지를 약간 늘리거나 다시 한번 그 정책을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 트럼프가 뭘 했죠? 야, 이 나라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니까 관세 다시 유예해 주고 면제해 줄 거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건 많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냐라고 보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 봐봐 내가 움직이니까 저 나라들이 저렇게 와서 협상해서 미국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이것들을 얻은 정치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서 이번에도 중국과도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분명히 세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이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내일 새벽일 텐데 공식적으로 이제 협상에 대한 성명서가 나온답니다. 근데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현장 사진도 못 찍었었거든요. 근데 왕샤옹 공안부장이 참석한 걸로 봐서는 펜타닐 내용도 있을 것 같고 히토류 수출도 이번에 포함됐을 것 같다. 반면에 뭐 큰 관세율까지는
세부적으로 나오겠느냐 또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합의된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트럼프 1기를 좀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올리기 시작한 게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온 지 한 1년 5개월 정도 지난 2018년 6월 2일부터였습니다. 네.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올렸고요. 그래서 원래는 양 나라가 10% 미만에 있던 양국에 대한 관세율이 20% 중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 6월에 시작한 그런 관세 전쟁이 저희가 1단계 무역 합의라고 하는 페이지 1 딜이라는 게 언제 나와서 대충 한 번쯤으로 마무리됐느냐. 첫 번째 마무리된 게 2020년 1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사실은 1년 한 반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죠. 협상이었네요. 네, 네네. 협상이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원샷으로 끝날 협상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협상의 중간엔 저희가 무엇이 있을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냐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일을 아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약간 이걸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됐다가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확률이 있으니까 아직은 만나지 말라라고 시진핑 주석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는 국면 이런 것까지 다 해보면 이번에 모든 게 다 결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펜타닐에 대해서 중국의 전향적인 입장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히토리 수출에 대해서도 중국이 약간 전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관세율을 급격하게 이번에 뭐 깎는 발언을 한다, 깎는 협의가 나온다, 뭐 그거는 사실은 생각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지만은 한번 첫 공동 성명에 담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사주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개요 정도 하고 펜타닐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겠다 정도라고도 예측이 되는데 또 시장은 공동 성명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상회담이 언제 가질까? 이것만 나와도 큰 수확이다. 여러 가지 좀 시선이 있습니다. 당장 이제 몇 시간 훌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지금 뭐 언제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번에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분위기 정도를 파악한 것 같고요. 지금 정상회담이 뭐 빠르면 뭐 6월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지만 그건 좀 지금 현실로서는 좀 빠른 측면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서로 어느 정도 핑퐁을 하면서 입장차를 좀 좁힌 다음에 정상회담이 있을 확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오늘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눈 네. 것처럼 히토리 관련된 얘기, 펜타닐 관련된 얘기와 함께 관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성. 정기적인 회의체를 가지도록 하겠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은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국에 대해서 회담하기 전에 했던 얘기를 저희가 하나 기억해 볼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길 원한다. 그 얘기는 이제 바꿔 얘기하면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좀 더 사다 쓰길 원한다라는 건데 중국은 여기다 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도대체 뭘 더 사다 쓰라는 건데 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중국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양국의 서로 이 무역 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것들의 과정들이 조금씩 진전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SNS에 80% 관세율이 뭐 적절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빌 에크맨이라고 짝짝꿍이 잘 맞는 또 헤지펀드 매니저 그분의 말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예 뭐 한 50%로 깎아준 다음에 중국이 하는 거 봐서 올려주는 이 정도까지 세부안이 나올까요? 근데 또 세부안이 안 나오면 시장은 약간 실망하지 않을까? 주식시장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디테일이 나오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뭐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예. 오늘 밤에 나오는 건 아마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디테일은 없다. 디테일은 네. 안 나올 것 같고요. 다만 관세에 대해서 향후 뭐 조금 깎아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협의를 지속하겠다, 협의체를 만들겠다, 어떤 식으로 협상을 계속해서 하겠다, 뭐 이 정도의 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80% 관세나 방금 전에 빌 에크맨이 얘기한 50% 관세 어디서 나온 숫자야? 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숫자일 가능성이 네네. 크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했던 관세가 25%인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80%만 해도 3배고요. 50%만 해도 2배입니다. 중국이 안 받겠죠. 중국이 받기 힘든 관세율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받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관세를 하면 미국도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보는 관세율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정도 관세율의 구체적인 사안을 내기보다는 방향성 얘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의 주식 시장은요, 지금 시간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기다리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시간외에서는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교수님, 디테일이 안 나온다면 이게 모호하다면 오히려 좀 실망감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래도 하나는 좀 접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최소 판타닐 정도라도 하나 좀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모호해버리면 이건 또 좀 약간 의미가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펜타닐 같은 경우는 되게 모호한 게 또 하나 그것도, 모호한 부분이 예. 힘든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그러면 급변침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까지는 펜타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도 없이 미국이 지금 우리를 굉장히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급변침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펜타닐 미국에 보내고 있었어 원료 이렇게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약간 모호한 정도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그러면 실망할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 이제 발표 딱 되고 나면. 저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예. 또 하나가 실은 이번에 미중 관세 협상의 정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은 위안화 절상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라든가 뭐 위안화 절상, 환율 전쟁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위안화 절상이 마지막 목표인 거는 맞겠죠? 아무래도 이걸 노리고 가겠죠, 그렇죠. 양국이. 예, 네. 무역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조금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안화 절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하는 얘기들의 공통점은 모르겠습니다.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약간 장기전,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딜은 굉장히 장기전일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진 무기가 아주 보복할 수 있는 무기가 많은데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화 절상이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그러면 큰 무기를 앞에서 여시겠어요? 아니면 뒤에서 여시겠어요? 협상의 앞 국면에서 큰 무기를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뒤쪽에서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국 모두가 네, 양국 저게 모두가, 초면이니까 예. 아예 그러니까 저분 마지막으로 간다. 저거는 뒤쪽에 있는 딜일 겁니다. 그리고 위안화 절상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서 오히려 차라리 미국은 환율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방국인 지금 딴 17개 나라들이랑 네.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우방국들에 대해서 환율 내기를 하면 했지. 타이완처럼요. 네. 중국에 대해서 환율 내기를 먼저 꺼내고 시작하긴 이건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요것들은 뒤로 조금 미뤄둘 가능성이 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세론 실망스러울 수가 있다 하고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뉘앙스를 주게 되면 금융시장은 상당히 실망할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가느냐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일단 첫 삽을 뜨고 잘 떴냐 이렇게 볼 나아지는 것이냐. 방향으로 네. 볼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저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후자로서의 해석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지금 145%, 125% 서로 관세하는 건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기다려보죠. 우리 시각으로 12일 날 나오게 될 첫 번째 미중 관세 협상의 공동 성명서입니다. 그 내용 좀 봐야 되겠고 이후에 이제 시장의 반응까지도 함께 보면 이제 우리가 그나마 좀 이게 우리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야 이거 장기전이네 실망 아니면 첫삽 제대로 떴네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요하죠, 여러분. 자, 이제 제이미슨 그리어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도 앉았던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오늘 15, 16일 제주도로 옵니다. 자, 에이펙 통상장관회의에 미국 측 대표로 오게 되는데 이때 상당 부분 이게 이제 우리는 그동안은 아예 협상 이런 표현을 안 썼잖아요. 협의 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첫 번째 협상으로 봐야 될까요? 이분 오면?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쪽에서 누가 협상 파트너가 될 것이냐. 또 우린 대선이 있어서. 네, 대선이 있어서 이게 문제일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미국 측도 그걸 아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협상 테이블에서 약간 후순위에 둘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후순위에 가 있는 것이 꼭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꼭 안 좋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네. 어쨌든 시간이 중국 편도 아니겠지만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닌 건 정말 확실해 보이거든요. 네. 미국의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미국의 여론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레버리지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늘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딜이 생각보다 잘 나아간다면 미국의 협상력도 아마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도 이렇게 잘 풀고 있으면 다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이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협상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어떻게 보면 G1 국가와 G2 국가와 협상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크 삼을 수 있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타이완이라든가 일본이랑의 협상이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옆에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저희에게 좋은 반면교사 혹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방금 교수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이제 새롭게 대선이 있고요. 새로운 또 내각이 꾸려지게 될 테니까 이번에도 협상은 아니라 또 협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예. 원론적인 얘기 말고는 지금 할 수 할 있는 게 없네요. 양쪽이라 알겠죠? 연속성이란 측면에서는 그리고 지금 뭔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확약을 해준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 이게 다음 정부에서 계속 계승돼서 이어질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확약도 못 해주죠. 네, 확약하기가 예. 힘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일에서 16일 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오게 되는데 아마도 지난번 협의처럼 이번에도 협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카테고리 정도를 좀 정해놓는 그런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또 해줬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6월 대선 이후에 또 새로운 정부가 꾸려나가야 될 텐데 이제 우리의 이제 협상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저희 그 협상할 때 우리가 가진 카드들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약간 저희가 가진 카드들을 너무 빨리 소진시키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카드가 뭐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라던가 한국의 조선업이라던가 네. 몇 가지 협상 카드들 미국산 LNG 사다 쓰는 거라든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협상 초반에 이런 것들 다 줘버리면 나중에 미국이 환율 얘기, 방위비 얘기 결국 들고 올 거거든요. 마지막은 환율이겠죠. 예, 예. 그러면 네. 그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저희도 협상 카드들을 굉장히 아껴서 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